자, YC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죠? YC 10%대 상승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YC 수급이 누가 들어왔냐? 그 다음에 업황 기대감은 살아있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겠죠? 기술적 분석도 봐야 되겠죠. 자,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C가 좀 오늘 아쉬운 그림이 뭐였냐면 상승해서 너무 기분은 좋죠. 하지만 이제 고가가 23,300원까지 직전 고점 23,750원 부근까지 갔다가 좀 고꾸라지는 모습이었는데 분봉으로 좀 세세하게 보면은 이전에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어요. 여전히 이제 뭐 상방 같은 경우는 열어놔도 되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했지만 지금 이 구간까지도 와주지도 않았어요. 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가 직전 고점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NXT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방은 좀 열어놔도 되긴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사실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스닥 부실기업 상장 폐지 수순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전에 이게 YC랑 왜 중요하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YC 자체는 업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전에 상한가 스쿨이라는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신성장 기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2022년도, 2020년도부터 2023년, 4년까지도 신성장 기업, 신규 상장 종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제 해먹은 사람이 있죠. 신규 상장 종목으로 해먹은 사람이 지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게 방송에서 상한가 스쿨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꼴찌가 전학을 가야 평균이 오르지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신성장 기업이 뭐냐면 제가 되게 비판을 했던 게 모두가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날에 이제 상장 폐지 이제 효력 정지 막 25일 정리매매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셀리버리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신성장 기업에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무릎까지 꿇고서 이제 미안하다고 다시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YC랑 무슨 연관이 있냐면 YC는 코스닥 즉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우리가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코스닥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회를 삼아서 상장 폐지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신성장 기업들을 퇴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YC 같은 종목들이 하늘을 찌르고 나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국내 투자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무료 커뮤니티 센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그래서 그냥 어떤 종목이 좋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피해야 될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성장 기업이었고 이 신성장 기업이 코스닥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성장 기업이라는 거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들어왔고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날에 노무현 정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코스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노무현 정권 드러나고 나서 이게 10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다시 고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포인트대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2006년이나 2008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지금 1900년도 200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더 끌어올리려면은 신성장 기업 같은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실 기업 퇴출 속도를 빨리빨리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에 대해서 지수가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을 사겠냐 이거예요. YC 같은 종목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수급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자금 유입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고 오늘도 그 모습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다 계속 봐야 되는데 지금 자금 유입이 우리가 더뎠던 이유도 뭐겠습니까? 신성장 기업이 너무 많았고 셀로메드 사태 같은 이전에 파두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20년도부터 에브리싱 랠리다 하면서 다 갈 때 우리나라 지수만 계속 꺾였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이거를 빨리 한다? 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침 시황 설명을 드렸을 때 뭐냐면 마이크론이 5%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테퍼라는 이제 큰 손이 있거든요. 그 데이비드 테퍼가 추가 매수를 했다는 이슈에서 5% 상승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오늘 YC 상승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국 증시에 대한 ETF까지도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게 한국 증시가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나 업황,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라고 하고, 지금 큰 손들조차도 ETF, 한국 ETF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추가 매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도 여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큰 손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YC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실적 부분에서도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2025년 연간 추정치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지금 22,000원 부근에서는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로 봤을 때는 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YC의 매출 자체는 증가했어요. 사실상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영업이익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쪽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신규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HBM3E 같은 경우에서는 TC 본더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가능했다면 HBM4부터는 우리가 말이 달라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고 있고 추가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라던가 이쪽에서도 뭐 이슈가 계속 이제 퀄 테스트의 진행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뭐 고객사 캐펙스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이제 범용 메모리 재고 조정이나 이런 이제 선당 공정 전환 투자 같은 이유로 이제 증설이 제한될 수 있다는 코멘트도 확인이 돼요. 근데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HBM 성장하고 전체 투자 속도가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장비를 또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비 세대 전환은 장비주의 주가를 리레이팅 시키는 트리거가 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장비라던가 세대 전환 모멘텀에 대해서도 추가 개발이나 이런 것도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MT8331입니다. MT833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투자 속도라던가 HBM 성장 속도라던가 이게 투자 속도가 같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코스닥 유입이 되었을 때 YC는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부실상장 기업 빨리 퇴출한다고 했죠. 코스닥 쪽으로 자금 유입되고 있죠. 그러면은 속도 조절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추가 수주에 대한 이슈도 나왔을 때 YC는 25,000원은 뚫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도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뭐 우리가 2026년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 부분이라던가 추가 수주라던가 아니면 지금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우리가 YC에 대한 매수 누적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즉 외국인들이 1조 원어치 매수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들어와 준 거예요. 기관과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까지 들어와 줬는데 사모펀드 제외하고 투신, 금융투자. 오늘 사실 그동안 부재가 있었던 금융투자 또한 대규모 매수로 일어났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YC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또 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YC가 우리가 전망 자체로 봤을 때는 27년도까지 제가 전망치를 내놓았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 단계까지도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YC 장비의 단가도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분기 누적 매출이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조차도 더 상승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번에 추정치 나오면 최소 500억에서 600억 이상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주 업황이 강하게 받기에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YC처럼 전통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YC처럼 전통적으로 HBM이라는 이 확실한 이 먹거리를 쥔 기업의 조정이 올 때마다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C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YC, 제가 이 영상이나 아니면은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아니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은 여기에 입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YC에 대해서 제가 연휴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연휴에서도 쉬지 않았어요. 14일 토요일에 YC에 대해서 장비업체 역시 직접적인 수혜주다. AI 반도체 고도화했는데 테스트 공정 중요도가 이전 HBM3에 있는 TC본더로 어떻게든 가능했지만 HBM4부터는 이야기가 다르다. 요것도 토요일 날에 또 말씀을 드렸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블룸버그는 계속 AI 불안감은 오히려 아시아 증시에서 이날이 언제였냐면 수요일이었죠.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즉 키워드 자체는 AI라는 혁신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반도체주도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은 지속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휴 동안 반도체 큰 노이즈 없이 오히려 미증시는 AI로 인한 하락했던 업종들이 다시 올라와줬고, 반도체주, 반도체 장비, 저평가, 실적 중심은 꾸준히 우리가 지속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YC 상승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등을 14%까지 졌고,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줬죠. 그래서 이제 미장에서도 되게 좋았고, 제가 여기다가 아침에 또 탑 10, 탑 30, 이제 뭐 전일에 뭐 상승률 나왔던 것도 다 설명드리고, 이슈 체크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이슈 체크나 필요하신 분들도 여기서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뭐 현대약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되겠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YC 기관과 동시 유입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좀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좀 써드렸더라고요. 이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확대가 좀 안 되는데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먹통이네요. 자, 그럼 자세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6,000원 정도의 YC 8,800주 기억에 10,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근데 다행히 본전은 왔고 우연히 유튜브에서 전프로님 방송을 보게 되었다. 강하게 보유 주장을 몇 차례 하시길래 보유하고 있다가 금요일 25,500원에 매도했다. 조금은 아쉽지만 만족하기로 했고 이젠 홀로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연히 평단가까지 왔었는데 뭐 800주에 16,000원에 800주 정도면은 10,000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손절하실 수 있었지만 우연히 또 유튜브에서 제 방송을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홀딩했다가 500만 원 정도 수익 보셨을 겁니다. 아마 5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수익을 보시고 잘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 잘 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6개만 찾아도 2천만 원 주식하면 복리로 12억 정도 된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YC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들을 수도 없고 뭐 어디서도 뭐 YC 영상 여러분들 유튜브에 치면은 막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핫하게 막 많이 나오는 다른 뭐 삼성전자 치면은 영상 막 1000개 막 500개씩 나오지만 YC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과 YC 업황 되게 좋은데 왜 이 영상 많이 없을까 하면서 제가 찍었던 것도 YC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입장하시면은 또 종목에 대한 또 이제 고민거리라던가 내가 보유하고 있고 고민 상담이나 대응 전략까지 여기 입장해 주시면은 여기서 또 1:1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아니면은 뭐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추이 같은 거나 상승률도 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주 뭐 시장 명절치고 화끈했다. 코스닥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도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주 상승하고 이때 미국 마이크론 5% 상승, 데이비드 테퍼가 추가 매수했다는 보도 이슈 있었고, 참고로 이제 테퍼는 한국 ETF도 신규 편입했다. 추후 추가 매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반도체 투자 기대감도 붙고 이로 인해 소부장 반응도 나와준다. 특히나 코스닥은 1월 크게 상승 이후에 매물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덜어냈고 2차 상승도 가능이 열려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C로 수급 들어오는 거예요. YC 같은 종목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수급 들어와줬을 때 어땠습니까? 대거 매수했어요. 외국인들 대거 매수 들어왔단 말이에요. 1조 이상. 기관도 그렇고요. 금융투자도 그렇고 투신에서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YC 가격 대응 전략이나 YC의 횡보, 추가적인 정보. 제가 영상에서는 오늘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풀고요. 추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들어오셔서 YC 추가 정보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여전히 이제 또 무료 커뮤니티 센터에서 여러분들 정보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